삼성의 아픈 고리가 사실 파운드리랑 시스템 반도체거든요. 네. 메모리는 잘하니까. 네. 근데 이것도 이제 검증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삼성은 이제 두 마리 이제 날개를, 그러니까 날개가 이제 한쪽이 좀 약간 처져 있었는데 날개 두 개가 이제 다시 살아나면서 삼성이 어쨌든 지금 이제 이번에 엑시노스 2400도 지금 테스트 결과는 굉장히 잘 나온 것처럼 계속해서 조금씩 검증이 된다면 결국 저는 시간 문제 아니겠냐. 반도체주 올해의 키워드 찾기, 반도체 릴레이 10인의 인터뷰. 오늘 모신 분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 염승환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이 그 유튜브 채널에서 요즘 AI 강의를 네네네. 열강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 자료 만들면서도 제가 그 챗 GPT를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AI는 이제 거스를 수는 없겠구나. 공부하면서 그걸 좀 다시 한번 느꼈고, 거기 들어가는 게 사실 좀 반도체잖아요. 반도체가 왜 올라가는지 그것도 한 번 더 이해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좀 시간이 지금 요즘에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 한 해 끝까지 쥐고 가야 할 반도체 내 키워드는 뭘지 그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10분 다 대부분 제 생각이 좀 비슷하실 것 같아요. 뭐 네. 온디바이스 AI나 뭐 HBM도 있을 수 있고 다 AI 쪽에 접목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AI 때문에 이제 이 키워드를 가져왔는데, 저는 좀 올해는 인텔의 반격, 요걸 좀 키워드로 좀 잡고 싶어요. 왜냐하면 네. 이제 인텔이 사실 자존심 많이 구겼잖아요. 원래 전 세계 1위 반도체 회사인데 지금 이제 엔비디아한테도 완전히 밀려버렸고, AI 시대에는 CPU보다 GPU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점점 더 존재감이 없어지고요. 그래서 좀 굉장히 지금 절치부심하는 걸로 아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올해 왜 반격을 한다라고 좀 보냐면은 파운드리 쪽도 좀 어느 정도 기술력이 좀 올라오기 시작을 한 데다가 중요한 게 이제 이번에 갤럭시에 AI 기능이 들어갔는데 그게 네. 이제 온디바이스 AI잖아요. 근데 네. 이게 어디로 확산되냐면 그 다음 타자는 PC거든요. PC 다음이 이제 아마 제가 봤을 땐 가전 제품으로 이제 확산이 될 것 같아요. 근데 PC로 들어가게 됐을 때 중요한 게 거기 들어간 칩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PC 쪽엔 역시 절대 강자. 전 세계 PC용 아마 시장은 아마 인텔이 한 70% 이상 장악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도 AI 그 CPU가 나올 텐데, 그러면 이제 인텔의 반격은 그 PC 시대를 또 맞아서 저는 한번 반격을 또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의 반격을 올해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네. 저는 이제 키워드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반전의 스토리를 좋아하시는군요. 네, 저는 원래 좀 안 좋았다고. 왜냐면 안 좋다는 얘기는 네. 남들이 관심 없고 주가 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반전 스토리가 맞으면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 좋을 때 좋다고 해서 사면 결과 그렇게 좋았던 적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비싸니까. 근데 안 좋을 때 언제 좋아질지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근데 인텔을 제가 좀 보다 보니까 올해는 뭔가 반격이 이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한번 올해 인텔, 근데 인텔만 볼 게 아니라 또 인텔 밸류 체인들이 좀 있잖아요. 네. 네, 이제 그런 것까지 한번 올해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국내 증시 안에서 인텔의 반격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있을까요? 있긴 있는데 이건 뭐 절대 제가 이제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우리나라 기업 중에 인텔 밸류 체인으로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한 3개 정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코미코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 또 법인도 있어요. 이제 코미코라는 회사는. 그래서 과거부터 인텔 밸류 체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인텔의 이제 이 검사 장비를 주로 납품했던 그 인텍 플러스입니다. 요거 이제 헷갈리신 분들이 있는데 인터플렉스하고 인텍 플러스 이게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근데 인터플렉스는 이 스마트폰 관련 기업이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인텍 플러스. 그리고 이제 그 GST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유해가스 같은 거 이제 정화해주는 그런 장비, 뭐 스크러버 장비 같은 거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또 인텔 밸류 체인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저는 이런 기업들의 좀 올해 좀 반격이 한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인터플렉스가 요즘 주가가 떴는데 네. 진짜 이름이 비슷해서 비슷해요. 근데 이건 인텍입니다. 인텍. 인터플렉스를 사고 싶었는데 인텍 플러스 사신 분도 아마 네, 계실 것 네. 같아요. 이름이 헷갈립니다. 인텔의 반격 관련한 종목으로 3가지 종목을 꼽아주셨어요. 결국에는 올해 끝까지 가져갈 키워드, 뭐 AI 컴퓨터, 온 디바이스 AI라고 큰 범주에서 보고 계시고 그 가운데서 인텔을 주목하고 계시는 건데요. 그러면 반도체주의 우려 요인은 뭐가 있을지 알아볼까요? 네, 이제 반도체에서 좀 가장 걱정되는 거는 아직까지도
스마트폰과 PC가 좋아질 거는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빠르게 막 올라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수요가. 그러니까 이거는 AI 말고 전통의 반도체 수요잖아요. 네. 이게 사실 이제 메인이죠, 원래는. 근데 이게 좀 빨리 이렇게 들어 올려주면 좋은데 이게 속도가 좀 완만하다 보니까 또 이쪽은 또 중국 비중이 높잖아요. 근데 중국 경기가 또 요새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우리 기대에 못 미친다면 주가에 좀 당연히 부정적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이투자증권에 항상 그 송명석 연구원님은 되게 독특하게 이제 보셨던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 볼 땐 무조건 그 유동성을 같이 봐야 된다. 전 세계 유동성. 근데 그래서 금리 인하할 때 되게 주가 좋다. 이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네. 근데 지금 약간 또 걱정, 금리 인하 시기가 점점 또 늦어지고 있어요. 원래 3월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확률적으로는 3월은 좀 어려워진 것 같고, 빨라야 6월 정도 아니면 하반기 할 수 있다는 이제 의견들이 높아지니까 금리 인하를 빨리 하면은 보통 이제 반도체한테 좋거든요. 과거에도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되게 주가들이 좋았어요. 근데 이게 늦어지면 반도체 투자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이거 약간 또 금리가 이렇게 늦어지게 되면 투자 모멘텀이 떨어지는 거 아닐까, 이런 또 걱정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의 리스크 요인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중국 얘기 잠깐 했지만 중국의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 현상과 반대로 지금 물가가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뭐냐면 수요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건을 안 사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물건을 내가 이제 사람들이 자꾸 사야 이 물가가 올라가는 건데 정반대죠. 오늘 사는 게 아니라 자꾸 이제 미루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중국의 디플레이션 우려도 좀 이제 결국 중국 사람들이 가전제품이나 IT를 이게 만약에 안 사게 된다면 이거 역시 좀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부담 요인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주의 기대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근데 이것도 반대로 생각하면 또 금리 인하 사이클은 어쨌든 늦어지더라도 올해는 오거든요. 어쨌든 올해 이제 금리 인하 드디어 들어가니까 네. 거의 한 2년 만인가 3년 만에 금리 인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당연히 이 사이클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고, 두 번째가 이게 새로운 수요잖아요. AI가 붙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서버 수요 붙으면서 2017년에 한번 반도체 슈퍼 사이클 온 것처럼 일단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게 이 AI 시대가 열리고, 작년에 HBM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학습용,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주도했던 그 시대였다면 이제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온 디바이스 AI나 PC에 들어가는 AI, 이게 이제 앞으로 가전제품이나 아마 이제 많은 공간에 다 AI가 부착된, 뭐 예를 들면 이런 카메라도 이제 AI가 부착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자기가 다 최적의 그 영상을 찍어주는 거죠. 아마 그런 시대도 계속 올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확산되는 또 출발점인데, 근데 저걸 가능하기 위해선 고성능의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것도 역시 기대 요인이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스마트폰과 PC의 약한 수요 말씀드렸지만 또 어느 시점에서는 이게 재고들이 워낙 낮은 상태니까 수요가 조금씩, 얼마 전에 중국이 지준율을 인하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의 소비가 늘어난다면 또 이 스마트폰과 PC 재고가 낮기 때문에 재고 확충 수요가 또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또 이거는 180도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스마트폰 PC 수요 회복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좀 많이 기대하는 게, 삼성전자 그 엑시노스라는 그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이잖아요. 이게 원래 삼성의 갤럭시는 퀄컴의 스냅드래곤이라는 칩을 썼는데 2년 전에 스냅드래곤 말고 엑시노스 2200을 이제 탑재했다가 사실 욕을 엄청 먹었죠. 그때 발열 이슈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갤럭시 S23에는 그 퀄컴의 스냅드래곤만 다 탑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은 자존심이 많이 구겨졌죠. 삼성이 만든 제품인데, 근데 이번에 갤럭시 S24에는 기본하고 플러스 모델에 엑시노스 2400이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곧 나올 텐데, 어쨌든 이번에 뭐 여러 이제 그 사이트들에서 이렇게 벤치마크 테스트를 해봤나요, 성능? 했더니 퀄컴과 거의 비슷한 성능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본다면 삼성의 반도체 그 비메모리 쪽에 기술력이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아무 잡음 없이 스마트폰도 잘 팔리고 이게 계속해서 선순환 구조가 이어진다면, 삼성의 아픈 고리가 사실 파운드리랑 시스템 반도체거든요. 네. 메모리는 잘하니까. 네. 근데 이것도 이제 검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삼성은 이제 두 마리 이제 그러니까 날개가 이제 한쪽이 좀 약간 처져 있었는데 날개 두 개가 이제 다시 살아나면서 비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엑시노스 2400의 성공 기대감도 올해 한번 좀 주목해볼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TSMC가 워낙
갑 같은 을이다 보니까 대체제로 삼성이 이제 더 많이 그 어떤 글로벌 기업들이 네네. 대체제로서 삼성을 더 많이 찾을 것이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화 된다고 보세요? 아니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이제 네. 계속 얘기는 나와요. 그러니까 그 엔비디아도 TSMC만 거의 맡기는데 당연히 2호나 3호나 하면 좋거든요. 애플은 절대로 단독으로 한 업체에 안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뭐냐면 한쪽이 만약에 잘못됐을 때 여기가 끊어져 버리면 진짜 공급망이 망가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2호나 하고 협상력도 우위에 설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엔비디아 입장도 그렇고 다른 많은 이제 반도체 만들고 싶어하는 회사들이 삼성이 좀 이제 TSMC에 비해 밀리다 보니까 어쨌든 기왕 맡길 거 TSMC에 맡기자. 이제 워낙 잘 뽑아주니까 그런 건데 삼성이 어쨌든 지금 이제 이번에 엑시노스 2400도 지금 테스트 결과는 굉장히 잘 나온 것처럼 계속해서 조금씩 검증이 된다면 결국 저는 시간 문제 아니겠냐. 왜냐하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죠. 얼마 전에 오픈 AI의 그 샘 알트먼도 자체 공장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제조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데 TSMC만 하기에는 리스크가 당연히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삼성 말고 또 하는 회사가 인텔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과 인텔 쪽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높다. 그게 속도가 느릴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 이제 고객사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삼성이 그동안 물량을 많이 못 받은 게 굉장히 좀 수율이 낮았어요. 그러니까 실망스러운 좀 수율이 있다 보니까 고객사가 맡겼다가 안 나오네, 그 TSMC로 또 넘어가고 이게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만 올해 이제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분명히 삼성도 이제 그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AI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내년을 넘어서 내후년까지 이어진다는 낙관론이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발췌한 내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2030년까지는 이어진다고 봐요. 사이클 자체는. 네. 근데 이제 좀 걱정되는 건 항상 이렇게 너무 이게 흥분하는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 주가가 너무 빨리 반영해가지고 주가랑 이게 또 별개로 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이클마다 보시면 작년에 2차 전지도 온갖 장밋빛 전망이었지만 사실 지금 보면은 또 이렇게 슬로우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전기차가 성장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주가는 항상 과거에도 그랬어요. 뭐 바이오도 그랬고 항상 너무 빨리 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AI에 대한 기대감도 언제든지 급속도로 빨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AI 속도는 이 정도인데 주가는 이만큼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AI는 결국 나는 내 갈 길 간다 하는데 주가는 나중에 빠져버려요. 그런 거 이제 과거에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막 이거를 우리가 저는 왜 제가 2030년 말씀드리냐면 네.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작년에 냈던 IR 자료를 제가 봤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AI랑 이제 사물 인터넷 있죠. 사물 인터넷 반도체 수요 때문에 2030년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가 한 600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 우리나라 돈으로. 근데 2030년에 이게 1300조가 된대요. 늘어나는 거죠, 꾸준히. 그때까지 늘어나는 거니까 누가 봐도 명확한데 그 안에서 이제 주가는 다르게 움직이니까 그래서 너무 그냥 이때까지 가니까 나는 2030년까지 반도체 장기 투자 그러지 마시고 저는 2025년을 좋게 봐요. 제가 봤을 때 성장률이 그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은 하는데 률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50%냐 40%냐. 네. 근데 2025년이 좀 약간 정점인 것 같더라고요. 일단 현재까지 수치로는. 그리고 오늘 ASML의 CEO도 그랬고 마이크론의 CEO도 그랬고 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25년이 좋습니다. 25년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해요. 그러면 올해 반도체 투자하신 분들은 되게 편합니다. 어차피 내년 좋은데 굳이 올해는 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거든요. 근데 내년에 가장 좋다면 내년엔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장률의 정점 가능성 네, 때문에. 그러면 주가는 네. 빠져버려요. 네. 항상 그래요. 이건 모든 산업에 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게 반도체도 어차피 사이클 타니까 그냥 무조건 장기 투자하시면 안 되고 올해까지는 편할 수 있겠지만 내년에는 한번 매도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있다. 다만 이게 언제든지 바뀌잖아요, 데이터라는 게. 그래서 아직 고민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26년까지 26년 좋으니까 주가 그때까지 가져가는 것보다는 일단 저는 25년까지가 좋다는 걸 생각하시고 25년도 갔을 때 그때 성장률 전망이나 이런 걸 보시고 25년에 매도를 할지
26년도가 더 성장이 더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더 가져가는 거죠. 그거는 뭐 그때 가서 또 판단을 해볼 필요 있지 않나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한 1년 후쯤에 또 같은 지금 이 예. 한 뭐 1년 후 1월에 TSMC나 뭐 ASML, 마이크론 CEO들이 또 얘기하겠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얘기랑 실제 숫자가 나오잖아요. 네. 그거 보면 돼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거 보고 내가 의사결정하면 되는 거지. 지금 와가지고 내년에 뭐 더 좋을 겁니다. 내후년에 그건 어떻게 우리가 알겠어요. 그건 그냥 우리가 이제 예언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투자는 다 데이터 가지고 하는 거니까 다만 성장하는 거는 뭐 분명히 AI 성장은 뭐 누가 의심은 하겠습니까만은 중간중간에 그런 것들을 명밀하게 체크하는 게 또 투자자분들의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인터뷰하면서는 그 반도체 우려 요인으로 얘기는 의외로 안 해주셨던 부분이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그 국가별 AI 규제 이런 얘기는 별로 하진 않으셨어요. 근데 네. 진짜 뭐 누구도 반론할 수 없는 성장이 AI이긴 한데 그 성장이 좀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는 것은 또 계속 올해도 기사를 통해서 한번 좀 체크를 해볼 생각입니다. 사실 이제 그게 좀 한 번 이슈가 됐던 게 샘 알트만이 축출됐잖아요. 네. 그게 사실 이제 그 이슈 때문이죠. 너무 상업적으로 간다. AI가 이제 무서울 수 있다. 네. 인류를 지배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반대하는 쪽에서 밀어냈는데 결론은 샘 알트만이 다시 와버렸잖아요. 그 얘기 뭐냐, 윤리보다 일단 AI 성장에 지금 시장은 베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윤리 문제도 중요한데 일단 시장에서는 아직 AI가 제대로 뭐 지금 우리 대중화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윤리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몇 년 후에는 분명히 또 점화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빠르게 온디바이스 AI 제품을 빠르게 내놔야 되는 그런 다급함이 네. 기업별로도 있다. 현재 이 시점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면 IT 투톱의 목표 주가는 어떻게 설정할지 알아볼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삼성전자가 지금 PBR로 많이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PBR 밴드가 보통 1.1배에서 2배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가 절반이 좀 안 돼요. 절반이 이제 이 중간이죠. 네. 중간 이하에 있거든요. 그 중간이 계산을 해봤더니 79,000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74,000원이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사실 별로 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싸기 때문에 저는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과거에 가장 고점일 때가 2배 나오더라고요. 근데 2배까지는 좀 무리라고 하더라도 그 이 중간하고 이 가장 꼭대기 중간이 한 번 더 있어요. 거기가 1.8배 정도 돼요. 1.8배로 제가 계산을 했을 때 목표가가 95,000원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95,000원까지는 도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요새 엄청 주가 좋았잖아요. 최근에. 근데 그래서 이미 밸류를 다 뚫어버렸어요. 이 기업은. 그러니까 AI 모멘텀을 한 몸에 받으면서 네. 그래서 밸류 계산하기 어려운데 그냥 삼성과 똑같이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1.8배. 네. 똑같이 주면 하이닉스가 16만 원 나와요. 예,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둘 다 한번 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반도체주 올해 투자 전략 정리를 하면서 탑픽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쪽 모멘텀의 추이, 성장률의 추이를 봤을 때 뭐 지금 1월에 많이 오른 건 있지만 그래도 시점은 투자 시점은 좋다라고 보시거든요. 네. 종합적으로 그러면 전략을 어떻게 세울까요? 일단 이제 AI 반도체 관련주는 근데 너무 또 가파르게들 많이 올라왔잖아요. 뭐 이게 가장 대표적인 뭐 제주 반도체 같은 기업들. 근데 그 기업을 지금 따라가는 건 너무 늦었죠. 그래서 그쪽은 오히려 저는 단기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기회가 올 때까지는 기다리시고 네. 상대적으로 이제 못 올랐던 쪽이 그 범용 반도체, 옛날 반도체들. 그래서 그런 쪽에 관련된 기업들을 한번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증시가 지금 조정 구간이니까 반도체 내에서도 한번 소외받은 쪽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보통 스마트폰과 PC 쪽과 관련된 반도체 이런 소부장 이런 이제 섹터들을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건 이제 뭐 탑픽이란 표현보다 제가 지금 가격대를 봤을 때는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이제 대형주에선 삼성전자 상대적으로 좀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전통 반도체 비중이 좀 높아요 삼성전자가 AI는 사실 하이닉스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좀 괜찮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인텔의 반격 거기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코미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기판이잖아요. 거기 기판이 이제 고성능 기판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관련해서 스마트폰과 관련된 기판 만드는 회사가 심텍이거든요. 근데 심텍은 좀 상대적으로 또 소외받았어요.
주가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제 기준은 이 기업들이 뭐 엄청 성장을 주도한다 이거보다도 투자는 어쨌든 합리적인 가격에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그러니까 A란 기업이 훨씬 좋아도 밸류가 이미 목에 차 있으면 저는 그건 투자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성장 산업인데도 밸류가 좀 낮은 편이라 저는 이런 쪽이 더 좀 지금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I라는 성장 모멘텀이 붙은 반도체 올해 어떻게 바라볼지 투자 관점 알아봤습니다. 염승환 이사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엔비디아, AMD, 마이크로소프트가 같이 성장하는 기업을 하는 거죠, 소부장. 그래야지 돈을 끌고 올 때 같이 덕을 볼 테니까. 그래서 파운드리 GA 쪽에서는 전 솔브레인, 나머지는 알 수 없다. 네. 노력해봤자 그것은 똥지식이다. 지식이 똥으로 찬 거예요. 돈은 못 벌어. 근데 제가 알려드린 거 하면 심플한데 돈은 돼요. 오늘 반도체 올해 키워드를 찾아주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정석 투자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도체 관련 용어가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올해 끝까지 쥐고 가야 할 키워드가 뭐가 있을지 알아보고요. 관련주까지 설명해 주세요. 네. AI 반도체를 마지막까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AI 반도체는 우리가 엔비디아를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AI 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 과거에는 그냥 뭐 PC냐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에 대한 교체의 욕구를 많이 못 느꼈거든요. 그냥 똑같으니까. 근데 이제는 이번에 나온 뭐 갤럭시 그 시리즈 같은 경우도 보면 24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실시간으로 번역이 된다든지 통역이 된다든지 그리고 마음에 드는 그림이 있으면 동그라미 바로 표시된다든지 이런 건 되게 좀 놀랄만한 변화들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삶에 침투를 한다는 얘기는 그런 제반적인 여건들이 갖춰진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로봇도 어떻게 보면 AI의 하나의 분야로 볼 수 있는 거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틀 수 있는 게 AI 반도체인 거고 여기 안에 이제 세부적으로 뭐 GPU도 있는 거고 파운드리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반도체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테마들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각 디바이스 안에 모든 AI 구동이 가능해져야 되니까 그에 따른 또 여러 기술력들까지 해서 굉장히 포괄적인 그 개념을 올해 끝까지 가져가야 될 개념으로 AI 반도체라는 한 키워드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근데 온디바이스보다는 네. 온디바이스도 하나의 분야라고 좀 보거든요. 예.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굳이 인터넷 연결하지 않아도 다룰 수 있는 스스로의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이 처리 능력을 통해서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거거든요. 개념 자체가.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데이터 센터 쪽으로도 있을 거고 클라우드 이쪽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PC 쪽도 등장하거든요. 맞아요. 그냥 옛날에 그냥 단순히 이게 아니에요. 이제 PC도 AI 적용이 많이 되기 시작을 한다든지 자동차는 이제 이미 우리 실생활에 접목이 돼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거에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제반적인 산업이 구성이 되려면은 기초적으로 깔려야 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성장하는 산업들이 있을 거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있을 거고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서 좀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AI 반도체라는 키워드 안에서 관련주를 좀 얘기를 해보자면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일단 AI는 정의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AI는 기본적으로 수많은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니까 엄청난 데이터 처리량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낸드 용량도 많아져야 되는 거고 D램을 비롯한 이런 것도 굉장히 고대역폭 메모리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도 이제 미루면 안 되는 거죠. 새로운 어떤 그 제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는 거고 이제 빨리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만 이 수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좀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걸 깔아놓지 않으면 이제 경쟁사한테 밀리게 되는 거니까 거기서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이 이제 엔비디아가 되는 거고 GPU 그죠? 이 GPU가 이제 미래 산업의 꽃이 돼버리는 거고 이 GPU하고 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업체들 그러니까 GPU를 만들 때 일반 D램이 아니라 이제 HBM이라고 해서 고대역폭 메모리를 쓰거든요. 여기 이제 하이닉스가 공급을 하는 거고 그걸 만들 때 필요한 게 그 한미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TSV 이 본드 장비가 되는 거고 요걸 가지고 GPU를 만들 때 이 패키지 기판으로 깔아야 돼요. 이게 삼성전기가 공급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 이제 MLB가 이수페타시스가 하는 거고
그러면 이 엔비디아가 이걸 스스로 생산하지 못해요. 맡겨야 돼요. TSMC나 삼성전자한테 맡겨야 돼요. 근데 TSMC한테 지금 맡기고 있고 TSMC가 다 소화를 못하면 이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GA 기술로 이걸 위탁 생산해야 되거든요. 그럼 위탁 생산할 때 필요한 또 장비가 있어야 될 거고 위탁 생산할 때 소재, 이런 소재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소재가 이제 솔브레인이나 케이시텍이나 그다음에 이제 뭐 하나 모티리얼즈 같은 이런 소재 부품 업체들이 이렇게 비즈니스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큰 개념인 거예요. 그렇다면 반도체주의 우려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반도체는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 강자가 아니잖아요. 스냅드래곤을 가지고 있는 퀄컴, 그죠? AP 절대 강자 아닙니까? 그리고 뭐 애플처럼 이 앱스토어를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안드로이드를 구글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소프트웨어보다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위주의 나라란 말이에요. D램과 랜드가 어쨌거나 주력인 거고 여기에 이제 파운드리 쪽으로 삼성전자가 TSMC를 따라가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하이닉스는 그냥 사실상 없다고 봐야죠. D램하고 랜드밖에.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와 관련되어서 전망을 얘기할 때는 엄밀히 말하면 전체 생태계를 얘기하기보다는 이 잘하고 있는 이 D램 분야를 얼마만큼 잘할 것이냐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에 대해서 얼마만큼 선도업체를 따라갈 것이냐 그때 필요한 기술력은 뭘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일단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나라에서 생산 공정도 있지만 중국에 생산 공정이 많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시안이라든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중국에서 생산하는 이제 D램 비중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첨단 장비를 못 들어갔을 경우에는 여기서 오는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중 갈등.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중 갈등이 계속 우리나라에 좀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 이외에 테마주들이 많잖아요. AI 관련된 테마들. 이런 거는 그 업황에 대한 것보다는 이 유행을 만들고 있는 엔비디아나 AMD나 마이크로소프트나 테슬라나 이런 업체들이 그 테마를 계속 가게 하려면 계속 신고가 추세를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 테마 생태계가 유지가 될 테니까 이거 보면서. 그래서 좀 구분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접근 방식이. 네, 그러면 반도체주의 기대 요인은 어떤 걸 봐야 될까요? AI가 제일 큰 거죠. AI. AI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생활에 침투하지 않으면 그냥 이건 테마인 거예요. 아무리 고성장을 기록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생활에 들어와서 쓰지 않으면 그냥 테마로 끝나는 거예요. 남북 경협 우리 생활에 안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테마로 끝난 거고 수소 우리 생활에 안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테마로 끝난 거고 근데 스마트폰은 우리 생태계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산업이 성장 산업으로 이어졌던 거고 그러면 이 AI가 테마냐 산업으로 갈 것이냐를 보려면 우리 삶에 들어오는지를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갤럭시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아요? 실시간 통역을 한다든지 이런 거 점점 많이 쓸 것 같은데 저 같으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해외 여행을 간다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옛날에는 PC도 잘 안 바꾸려고 했는데 현격한 차이가 나오면 바뀌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건 AI가 테마로 분류하면 안 되고 우리 삶에 와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서 가면 이거는 성장 산업으로 봐야 된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갔었을 때 테슬라 초창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큰 풀을 얻었던 거고 네. 반도체 같은 경우도 D램으로만 벌었던 대한민국이 D램과 랜드를 통해서 쌍두마차를 갖추니까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반도체 빅사이클에 탔던 사람들은 불을 얻었던 거고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AI를 저는 단순한 테마로 보면 안 될 것 같고 기대 요인은 굉장히 길게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침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비싸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생활이 바뀌고 있고 거기서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을 없으면 그걸 반성을 해야 된다, 오히려. 반도체를 없으면 지금 반성을 해야 된다. 어떻게든 반도체를 잘 살 생각을 해야 되고, 포트에서 뭐 이격에 따라서 좀 비중 조정할 수 있을지언정, 산업으로 들어오는 순간 거기에 우리는 빨리 중심에 서야 된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거든요. 네. 네. 길게 갈 거다. 그게 기대 요인이에요, 저는. 네. 정말 당장 AI 스마트폰, AI 노트북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 안에서 저걸 갖고 있는 사람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의 격차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피부로 느껴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이미 듭니다. 그리고 제일 큰 건요. 네. 요번에 갤럭시에서 신제품 내놓으면서 외국인들과 실시간으로 통화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되게 놀랍지 않아요? 놀랍죠.
이거 근데 계속 업데이트가 될 거 아니에요. 네. 업그레이드가 될 거고 아이폰도 이걸 반영을 해서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갤럭시가 지금 전 세계 10억 대 이상 깔려 있고 아이폰도 15억 대 이상 깔려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사람이 25억 대에서 30억 대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 생태관에 들어오면 굉장히 큰 시장이 열리는 거죠. 네. 근데 그 시장을 내가 거부한다? 그럼 돈 벌기 싫다는 얘기죠. 중심에 서야죠. 마차에서 자동차로 넘어갔던 시기 과거에. 그러면은 마차를 사면 됩니까? 자동차를 사야지. 마차 빨리 버리고 자동차 그럼요. 마차를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네. 그 패러다임이 이끌 수 있는 거 중심에 올라타야 되는 거죠. 그래서 AI는 굉장히 거대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이제 보는 게 우리 생활에 침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증권가에서는 2025년을 넘어서 2026년까지 이 AI로 인해서 반도체 슈퍼 호황이 계속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요. 동의하실까요? 동의 안 합니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그러니까 1년 이상의 흐름은 전 예측하지 않습니다. 3개월에서 12개월만 예상해도 충분하다. 주식시장에는 그게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저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그때 전쟁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예요. 2020년도 3월 달에 코로나 올 거라는 거 예상하신 분? 없죠? 없잖아요. 갑자기 그런 사건이 터져. 2008년도 리만 사태가 딱 올 거다 예측하신 분. 1997년도, 98년도 IMF 올 거라 생각하신 분. 그전에 다 좋았잖아. OECD 가입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너무 먼 미래는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쓸데없는 고민이라서 전 버립니다. 노력해봐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주식은 선행성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선행성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는 3개월 뒤, 6개월 뒤, 길게는 유동성이 더 커지면 1년 뒤, 그때에 명백하게 좋아질 수 있는 산업과 명백하게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이 어디냐를 보고서 좋은 기업을 싸게 살고 노력을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 나머지는 1년 뒤에 그때 상황을 또 판단을 하는 거예요. 뭐하러 쓸데없는 데다 에너지를 쏩니까? 지금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낫죠. 알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것만. 명백한 것만. 쓸데없는 것들 안 하기 때문에 별로 휘둘리지 않아요. 명백한 미래만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반도체 감산하면 반도체 가격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오르죠. 그건 명백하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근데 얼마만큼 빨리 오를지는 모르는 거지만 바텀은 찍었구나. 이런 건 알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배터리가 증설해요. 매출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나겠죠. 왜? 공장을 증설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무형가치를 기본으로 한 언택트나 뭐 예를 들면은 바이오제약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기보다는 금리 인하기가 자금을 조달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자금을 조달하기 쉽죠. 왜냐하면 금리 인하기 때는 자금을 조달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기보다는 금리 인하기가 바이오제약 업체든 밸류가 높아지죠. 이건 명백하다 이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알 수 없다. 네. 노력해봤자 그것은 똥지식이다. 지식이 똥으로 찬 거예요. 돈은 못 벌어. 근데 제가 알려드린 거 하면 심플한데 돈은 돼요. 중요한 걸 하기 때문에. 저는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워낙 추천을 많이 하면서 지금까지 왔었고, 네. 근데 소부장도 이번에는 많이 관심을 갖긴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뭐 방송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말씀을 좀 드리기는 하는데, 나머지 파운드리 GA나 HBM 관련돼서 물건들은 좀 여러분들 올해 계속 매매도 하시고 좀 투자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미래의 주가는 함부로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해요. 삼성전자를 내가 투자를 할 때 얼마 가격에서 사면은 손해는 안 볼까? 우리가 미래는 알 수 없지만 그럼 두 가지 기준을 저는 가집니다. 첫 번째가 절대성, 두 번째가 상대성. 절대성이라는 것은 이치죠.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좋은 기업은 싸다라는 기준. 그게 이제 적자 밸류에 사는 거예요. 삼성전자. 그 가격이 작년도에는 한 5만 8천 원 정도 됐었어요. 올해는 한 7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싸게 살 수 있는 저는 기준이라고 봐요. 네. 그리고 또 상대성이라는 게 있어요. 상대성은 반도체가 좋아도 반도체 쪽으로만 돈이 쏠려서 가는 반도체냐, 아니면 배터리나 자동차나 바이오나 분산되면서 가느냐. 네. 그러면 유동성이 걔한테만 쏠리면 적정 주가가 8만 원이어도 10만 원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유동성 걔한테만 안 쏠리면 적정 주가 8만 원이면 10만 원까지 바라보면 안 되고 조금 8만 원보다 살짝 위에 보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배터리 작년도 그랬잖아요. 배터리로만 자금이 쏠렸으니까 시총보다 훨씬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도
목표치를 절대성으로 이야기할 거냐, 상대성으로 이야기할 거냐를 같이 제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인 판단 결과 그렇죠. 종합적인 판단의 결과. 얼마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반도체 쪽으로만 자금이 쏠린다라는 전제. 네. 작년도 배터리 쪽으로 쏠렸던 것처럼 올해 반도체 쪽으로만 만약에 자금이 쏠린다. 그러면 삼성전자 적정 주가는 10만 원 정도 전 나왔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얼마예요? SK 하이닉스는 2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전제 조건은 반도체로만 자금이 쏠리는 장세가 펼쳐졌을 경우, 이건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상대성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좀 절대성으로 본다면 이 정도 이하면은 이 정도 이상이면 좀 비싸구나. 프리미엄이 반영됐구나. 그러면 삼성전자는 한 8만 5천 원에서 한 9만 원 정도 되면은 그 정도 이하면 이제 좀 프리미엄을 많이 받기 시작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하이닉스는 17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 넘어가면 고점이 아니라 이 정도 되면 프리미엄이 반영되기 시작한 가격이구나.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AMD, 마이크로소프트가 같이 성장하는 기업을 하는 거죠, 소부장. 그래야지 돈을 끌고 올 때 같이 덕을 볼 테니까. 그래서 파운드리 GA 쪽에서는 저는 솔브레인, 그리고 CMP 슬러리 쪽에서 KC텍, 그리고 그 소모성 부품들이 계속 들어가거든요, 시각 쪽에서. 그게 이제 하나 머티리얼즈 정도 되고, 그리고 포토 공정 쪽에서는 동진 세미캠 정도가 물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패키지 기판에 삼성 전기가 들어가요. 삼성 전기. 그리고 원익 IPS, 이게 파운드리 GA 장비 얘네들끼리 이제 들어갈 거고, 유진테크가 ALD 장비 때문에. 이쪽만 하더라도 저는 훌륭한 성적 계속 이어진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포인트? 네. 포인트는 반도체를 가지고 올해 시장을 보자. 반도체가 죽으면 올해 시장 못 가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죽이면 오늘 그냥 잘해봤자 박스고 상단이니까 그냥 잘 팔아야 되는 거고,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를 죽이지 않는 상태에서 시장에 많은 악재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밑에서 사면 되는 거예요. 요 기준으로 제가 제시해드릴 수 있는 게 2,500과 2,350을 제시해드릴 수 있어요. 반도체 먼저 사고, 그리고 자동차, 바이오 1등주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중심주는 나중에 후발로 올라오니까 포스코 그룹 위주로. 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정석투자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차 15만 원, 2차 20만 원 외치던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네. 그냥 밀겠습니다. 그대로 가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도달하리라고 보여주고 있고, 네. 여기서 만약에 이런 건 저런 건 다 돼서 성과돼서 하이닉스가 시총이 200조가 간다. 주가가 반도체주 릴레이로 돌아왔습니다. 반도체주의 올해 키워드 찾기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입니다. 연말로 갈수록 정말 반도체 관련한 용어들이 쏟아져 나와서 그렇습니다. 관련주들이 정말 화려하게 움직였습니다. 네. 2024년도에 그 많은 반도체 관련 용어들 가운데서 올해 주식시장 끝날 때까지 가져가야 할 용어와 트렌드는 뭐가 있을지, 네. 또 관련주까지 짚어주시죠. 그거는 새로운 거 계속 나올 겁니다. 네, 근데 그게 뭘지 모르겠고요. 예. 핵심적인 거는 AI 반도체 투자가 들어간다. 그러면 칩이 잘 들어갈 텐데 그 칩과 함께 성과를 나올 수 있는 HBM을 필두로 해서 이쪽도 용량이나 AI 어떤 칩을 쓰든 간에 용량이 늘어난다라는 쪽에서 같이 나왔었을 때 메모리 반도체가 성장하는 쪽으로 나오기 시작해야 그 다음에 보강되는 나머지 쪽도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는 HBM 네, HBM이라고 3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네. SK 하이닉스는 그냥 단독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업체. 그러니까 단독적으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과거에 2등 주자였는데 약간 성과를 잘 내서 삼성을 위협하고 있는 또 하나의 다크호스적인 그런 흐름으로 바라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는 이것저것 갖춰놨는데 다 잘할 줄 알았는데 다 잘 못. 네. 잘할 줄 예전 같았으면 네. 독보적으로 잘했는데 CXL은 잘하지 않나요? CXL도 봐야 됩니다. 네, 거기서 이제 지금 누가 선택하느냐. 그러니까 즉 칩 메이커가 선택을 해줘야 CXL을 내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1.0에서 2.0, 조만간 나가는 거 봐서 3.0 가져올게라고 하는 상황 쪽에서 누가 채택을 해줘야죠. 그냥 우리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이게 되지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칩 메이커가 뭔가를 만들어주는 것까지 봐줘야, 그러니까 그래서 수주를 한다는 거 공식적으로 나오기 시작해야 탄력을 받습니다. 저희가 HBM만 하더라도 관련된 종목들 먼저 쭉 올라가다가 하락했다, 이게 2번 정도 이어졌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HBM을 이제 한 2.5배 증가시킨다.
그러면 관련된 장비 쪽이나 뭐 소재 쪽들도 다 같이 그쪽으로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시장은 그 기대감 갖고 왔다 갔다 했던 거 이제 됐고 수주 나오는 거 보여줘. 실적 나오는 거 보여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오기 시작해야 왔다 갔다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쭉 하고 실적 나와서 추세 맞추는 쪽으로 나가기 시작하겠죠. 그게 올해 되느냐 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CXL 온디바이스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대감이죠. 근데 뭔가 성과가 돼서 변하는 거 보여줘야 탄력적으로 그다음에 왔다 갔다 했던 거 끝나고 추세적으로 가겠죠.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 미끼를 안 무셔서. 네. 저 그런 거 이제는 안 하려고요. 아, 미끼를 안 무셔서 네. 제가 그냥 미끼를 아예 직접적으로 던져볼게요. 혹시 딱 끌리는 거 있으시면 그래도 반응을 좀 해주시면, 네, 네, 해주시면 그렇습니다. 좋겠습니다. 예, 예. 네. 제가 던져볼게요. 자, 미끼를 던지자면은 네. AI 반도체, 네. HBM, 네. MLB, FCBGA, 네. 저전력 반도체, 네. 파운드리, CXL, DDR5, 온디바이스 AI, 오사트, EUV, 차량용 반도체, MPU, MCU, DPU, IP 디자인 하우스, MLCC, 칩렛, AI 소프트웨어, 혹은 보안, 혹은 칩 관련주, 기판 관련주, GPT 스토어까지. 네. 다 하셨습니까? 네, 아, 물질 않으시네요. 네. 그냥 듣고 있으라는 얘기 아니셨나요? 예. 뭐, 땡기는 미끼가 있으시면. DDR5까지 나왔으면 다 나온 거죠, 뭐. 예. 될 만한 요즘 핫한 트렌드 다 얘기하셨네요. 예. 네. 거기서 뭘 물을까요? 이런 쪽이죠. 뭘 물까요? 제가 제 자신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너 뭘 물겠니? 이런 얘기로. 예. 거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만 꼽는다고 하게 되면 저라면은 소프트웨어 관련된 쪽. 이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 얘기하셨던 거 나열한 것 쭉 보게 되면은 그 중에서 약 한 7, 80%가 하드웨어 쪽이더라고요. 근데 그쪽은 하드웨어 쪽은 저희가 작년부터 그렇던 계속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가 세계 1위고 거기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 갔다 보니까 그쪽에서 막 드라이버를 거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자세히 보게 되면 지금 벌써 시장은 진화하고 있죠. 하드웨어 쪽은 이제 약간 뭐 그냥 가는 건 가는 거고 하드웨어의 대표 주자가 누구죠? 미국에서? 엔비디아. 그렇죠. 네. 그 가는 건 가는 거고 나머지가 이제 보강시킬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의 강자가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마소. 아, 역시 우리 앵커님. 예. 말과 소를 다 끌고 가는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예. 마소. 네. 이쪽이 시총 1위로 등극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 시장에서 분위기가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봐야겠죠.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 능력들을 더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즉 지금 시장에서는 AI가 이제 솔직히 AI가 막 작동돼도 소프트웨어가 딱 돼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돼서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 이거를 저희가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디 투자가 뭐가 되고 이런 거 이 소프트웨어는 AI의 최신형 HBM3E가 탑재된 그런 걸로 개발돼서 우리한테 결과를 보여줘. 그거 저희 잘 모릅니다. 그쵸. 결과 보여주는 것만 봅니다. 그렇죠. 보여주는 매개체가 뭘까요? 소프트웨어. 예,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은 뭐 그런 건 다 됐고 그래 네가 개발 잘해. 하지만 우리한테 보여주는 결과물을 주는 건 소프트웨어다.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더 저희한테 다가오고 있고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고 봐야 되겠죠. 이쪽 찾아보는 것도 의외로 쏠쏠한 재미가 있는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 관련주로 움직인 종목은 폴라리스 오피스, 이스트소프트, 솔트룩스, 셀바스 AI, 마음 AI, 한글과 플리토, 컴퓨터가 빠졌네요. 한글과 있죠 당연히 네. 한글과 컴퓨터, 코난 테크놀로지, BI 매트릭스 등등 그리고 뭐 린드먼 아시아 뭐 이러면서 네. 무슨 헬스케어 쪽에 네. 예, 소프트웨어를 투자한 기업이다라고 해서 또 주목받는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주 우려 요인은 뭘까요? 이번 실적 시즌 분위기 안 좋았어요. 우려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메모리 업황의 개선, AI가 가져와서 그걸 통해서 용량이나 속도가 막 느릴 테니까 투자가 늘어나면서 이어지는 변화 두 가지가 주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메모리 반도체는 이번에 트렌드 포스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우려 사항을 그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올해 1분기에도 한 13% 반도체 가격 올라간다. 그래서 이쪽은 턴한다. 여전히 괜찮다. 버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네. 시장에서 약간 놓치고 있는 거. 혹시나 수요가 그만큼 그만큼 다가오지 못하게 되면 올라오는 속도가 늦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아 근데 많이 사지 않을까요? 아마 AI가 그렇게 되면 반대로 이제 AI가 확대가 돼서 지금 딱 볼게요. 그럼 클라우드 관련된 AI 쪽이나 일반적인 서버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서버 쪽에 투자나 AI를 위해서 AI 서버 쪽에 투자하는 거 이게 분위기가 어느 쪽이 더 커지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그러면 AI 쪽이 훨씬 더 클 겁니다.
흐름으로 인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또 HBM 투자로 인해서 바뀌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럼 지금 그쪽에 들어가는 건 HBM3 중심으로 변화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 그쪽을 먼저 봐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더 탄력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이제 실적 반영되는 것들 봐야 되겠지만은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그냥 클라우딩도 계속 들어오고 IT 기기 쪽에서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것도 교체 수요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노트북이나 태블릿 이런 것도 다시 태블릿은 뺄게요. 예. 네. 노트북이나 이런 쪽에서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이렇게 변화가 들어오면서 이게 IT 기기가 잘 팔리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우위가 될 수도 있겠죠. 전통적인 강자이기 때문에 그런 쪽의 변화를 보시면서 메모리 쪽도 어떤 정도의 우위가 되면서 움직이느냐 이거에 따라서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을 하시고 지금 기준으로는 그래도 어떤 수요가 그만큼의 예상한 경로만큼 살아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야 감산을 줄였던 거를 다시 늘려가기 시작하면서 가동률 회복이 나오겠죠. 이거 딱 맞춰지게 되면 가장 이상적인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의 변화가 나온다. 큰 그림은 이걸 봐야 되겠죠. 네. 반도체주의 기대 요인으로 꼽으실 수 있는 것 3가지 뭐가 있을까요? 3가지만큼 필요 없고요. 네. 그냥 AI입니다. AI. 올해는 그냥 무조건 작년부터 올해는 AI입니다. 제가 갤럭시 S24 가격 찾아봤는데 네. 전자기력 비슷하대요. 네. 근데 또 생각해보면 폴더블 폰 나왔을 때도 첫 모델보다는 한 3번째 모델 그렇죠. 정도에서 많이 인기를 얻었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 아무리 AI 스마트폰이나 AI 노트북 이런 것들이 나와도 초반에는 역시나 얼리버드 그리고 좀 지나 한 내년 내후년 정도이면은 수요가 본격화될지 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마케팅을 잘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즉 뭐 지금 갤럭시북 4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거 AI 되는 뭐 이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늘었대요. 판매량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른쪽 스마트폰 뭐 와치는 이제 나중에 얘기겠지만 이게 다 결합돼서 AI가 우리한테 어떻게 들어오는지 실생활에 어떤 변화가 주는지 요걸 좀 해줘야 돼요. 그게 안 되기 시작하게 되면 기대를 막 할 수 있게 네 안 사면 안 될 것 같이. 마케팅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광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그것도 TV 광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TV 광고는 타겟층이 자 요즘 TV는 어르신들이 보니까 그거 말고 저 홍보팀에서 나온 것 같아요. 네. 요 유튜브 쪽이나 아니면 네. 젊은이들이 많이 보는 틱톡 이런 네. 쪽으로 이런 네, 걸로 네. 어떻게 이 스마트폰을 쓰게 되면 AI가 결부돼서 내 생활이 편하고 나아질 수 있느냐 요걸 좀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 되기 시작하게 되면 판매량이 늘어나고 IT 기기들이 반전이 나오겠죠. 그렇게 됐을 때 됐어 진행시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 거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AI로 뭔가 서비스를 굉장히 편리하고 스마트하게 준다면 아마 그런 바람도 네. 좀 불어올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 회로를 일단 돌려보는데요. 네. 네, AI입니다. 기대 요인은 AI발 반도체 슈퍼사이클 2025년, 2026년,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까지 이어진다는 전망이 증권사 KB증권에서 나왔거든요. 네. AI 관련된 대표 주자가 얘기하는 것만 들으셔도 되겠죠. 그게 어디입니까? 엔비디아가 올해 AI 서버 쪽만 한다고 하더라도 150%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누군가 그만큼 투자를 한다는 얘기겠죠. 네. 투자를 해서 이게 끝일까요?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지금 투자는 학습만 하는 겁니다. 아직 추론 과정까지 제대로 되는 것들 솔직히 요즘 GPT 스토어 가게 되면은 벌써 앱들 막 200개 하루에 200개 300개씩 쫙쫙쫙 올라옵니다. 역시 얼리버드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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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거기 가서 봤었을 때 지금 현재 1위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쪽에 한글로 들어온 것 중에서 관심 있는 쪽이 뭔지 아십니까? 뭐죠? 사주팔자. 그렇죠. 네. 거기다가 연초인데. 네, 예. 네네. 오늘도 그 얘기했어요 저희. 그렇죠. 예. 그건 이제 그냥 그런 AI한테 물어보나, 그냥 저한테 물어보나, 앵커님한테 물어봐도 사주팔자 봐주실 수 있어요. 그냥 좀 이거 되는 사람들은 그냥 대충 껴 맡아 하게 되면은 그만 내 말이 맞지 이러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진짜 용안을 안 가보셨네. 죄송합니다. 아, 네. 제가 용씨가 아니었어요. 예, 용띠가 아니어가지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보다도 이제 그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제 만약에 내가 그림을 원한다,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를 원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미지에 따라서 전문 분야가 다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림 쪽에서 반고흐풍을 원한다, 아니면 또 캐릭터 관련된 쪽을 원한다. 제가 요즘에 챗 GPT에 그림 그려달라고 하는데 진짜 못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GPT 4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쪽으로 가야 되나. GPT 프로, 그러니까 코파일럿에 들어가는 GPT는 돈 29,000원 내고 들어가는 GPT 스토어에 들어가는 거 보게 되면 네네. 그건 또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아. 잘 그립니다. 얘기해 준 대로 더 잘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참고를 하실 때 이만큼 세분화돼서 벌써 나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리서치를 해서 뭘 보여줘, 아니면 뭐 결과를 뭐 데이터를 보여줘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런 게 나올 겁니다. 경제 아니면 주식 이쪽으로 세분화된 GPT가 생성력이 또 다시 나올 겁니다. 이런 게 또 중요하겠죠. 그러면 그만큼 더 많이 투자를 하고 결과를 보여주는 것까지 더 다양해집니다. 투자 더 많이 해야 되겠죠. 아. 반도체, AI 반도체. 예, 그러면 IT 투톱의 올해 목표 주가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 IT 투톱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종목일 수도 있고요. 네, 다른 종목으로 투톱을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투톱 말고요. 네. 원톱은 네. 뭐 여러 가지 벌써 박제가 많이 돼 있으시듯이 작년부터 저는 닉스 친구로 알고 있을 겁니다. 아. 네, 내 친구 닉스. 아, 네. 그러시구나. 네. 네. 그때 벌써 뭐 많이 박제가 돼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예. 1차 15만 원, 2차 20만 원 외치던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아, 네. 그냥 밀겠습니다. 그대로 가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도달하리라고 보여주고 있고 네. 여기서 만약에 이런 건 저런 거 다 돼서 성과돼서 하이닉스가 시총이 200조가 간다. 주가가 27만 원입니다. 올해 목표 주가 제가 여쭤봤는데 27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을 그리고 간다는 쪽이지만 네, 또 네, TMI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자, 그러면 네. IT주 올해 투자 전략과 탑픽 꼽아보겠습니다. 투자 전략 정리해 주시죠. 네, 탑픽은 앞서 말씀드렸고요. 예, 그리고 또 투자 전략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안 된다고 할 때, 또 위축된다고 할 때, 그럴 때는 들어가는 게 맞죠. 지금 같은 시기도 제가 보기에는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단 신용 써서 들어가지 마세요. 그렇다고 이게 기회인 것 같아. 신용 써가지고 했을 때 만약에 들어가셨다. 신용은 나오세요 먼저. 현금만 가지고 쭉 가시는 게 좋고요. 그런 쪽에서 기대가 있는데 기대와 반대로 움직였다. 그래서 저기까지 내려갔다 그러면 어차피 사이클은 회복이다. 방향성은 맞다. 그런 쪽에 베팅을 하게 되면 들어가는 건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하드웨어도 중요하게 보이고 있지만 소프트웨어가 맞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찾아야 됩니다. 또 좀 안테나를 이렇게 쫙 펼쳐놓고 소프트웨어가 사람들이 뭘 인기가 있고 뭘 관심이 받는지 그게 AI랑 결부돼서 뭐가 되는지 확대시키게 되면 산업별로도 있을 겁니다. 지금 얘기에 나오는 거는 단순하게 지금 의료 쪽은 떴죠. 작년에 AI 의료 쪽과 결합돼서 이런 것도 이렇게 변환되는구나. 그러면 성과 나오는 대로 이쪽도 바뀔 겁니다. 그거 말고 다른 산업별 흐름들이 쭉 있을 텐데 산업과 AI가 만나서 시너지를 팍 내는 것들. 네. 이런 거 올해 잘 보셔야 됩니다. 그게 아마 올해의 템버거입니다. SK 하이닉스와 IT 소프트웨어 혹은 AI와 결합하는 어떤 산업에 대한 그 관련 종목 이렇게 양수겸장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양수가 아니고 민수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가시죠. 민수겸장으로 전략을 세워주시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